안녕하세요. 요즘 ESG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거버넌스, 그러니까 G는 왠지 우리 회사랑은 좀 거리가 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지 그 명쾌한 해법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ESG? 그거야 뭐 대기업들이나 신경 쓰는 거지. 하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180도 바뀔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왜 ESG가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는지 짚어보고요. ESG의 G, 거버넌스의 진짜 의미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우리 회사에 맞는 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인 팁도 얻어갈 거고요. 마지막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ESG, 이제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 아니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뭐 투자 유치를 하든 고객사와 거래를 하든 심지어 회사 평판 관리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서 ESG가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격차요. 보세요. 우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ESG 해야 되는데 하고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계세요. 무려 53.3%나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자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기업은 4분의 1, 25.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죠.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죠. G. 바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 E나 사회, S는 좀 와닿는데 거버넌스 G는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고들 하세요.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시스템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누가 어떤 과정으로 내리는지에 대한 우리 회사만의 룰, 우리 회사만의 운영체제 OS인 셈이죠. 바로 이 부분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냥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 되게 좁은 의미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ESG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는요,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시스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우리 회사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이죠. MSCI 같은 세계적인 평가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볼 때 딱 두 가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또 전문성을 갖고 회사를 이끄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결국 건강한 이회와 탄탄한 리스크 관리, 이 두 개가 튼튼한 거버넌스의 양대축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왜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이 거버넌스를 신경 써야만 하는가? 비즈니스판의 새로운 규칙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 20%, 여기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5곳 중 한 곳은 이미 고객사로부터 당신들 ESG 수준이 어떻습니까? 하는 평가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뜻입니다. 남의 얘기,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이유가 더 확실해집니다. 중소기업들이 왜 ESG를 도입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현재 고객사의 요구, 그리고 미래에 요구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려 60%가 넘어요. 한마디로 이제 ESG 없이는 공급망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요, 어느 한 대기업이 실제로 공급망 관리 정책에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ESG 요구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그냥 점수 좀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 관계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거버넌스 구축 5단계 가이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윤리 규정을 문서로 딱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알리세요. 둘째, 이걸 책임지고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셋째, 혹시 모를 문제 제기를 위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넷째, 여건이 된다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잘 돌아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 5단계만 차근차근 밟아도 우리 회사 거버넌스에 튼튼한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다 해? 그래서 제가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ESG 거버넌스를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는 한 중소기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회사는 바로 방송 장비를 만드는 그린IT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과연 이 회사는 어떻게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딛고 이렇게 체계적인 ESG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그 성공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CEO를 중심으로 이사회, 그리고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까지 누가 무슨 일을 책임지고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버넌스입니다. 책임과 역할이 이렇게 명확하니까 당연히 실행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공 사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결과를 숨기지 않고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공개하는 자신감. 둘째, 체계성. 방금 보신 조직도처럼 명확한 구조로 일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책임성입니다. 리더부터 실무자까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투명성, 체계성, 책임성,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이론도 배웠고 실제 사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사무실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고민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심지어 이거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지금 우리 회사의 ESG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뭘 더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즉 거버넌스는 우리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숨겨진 시한폭탄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최고의 자산입니까? 그 답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